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일종의 마녀사냥이라면서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KBS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만약에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를 한다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인은 대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용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것은 증거와 또는 그 정황이 말해주는 것이지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주장 자체가 그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이제 두뇌 싸움이 시작됐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준 것으로 이제 의혹을 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미친 짓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이제 저항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열쇠는 지금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화 통화는 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이제 그 취지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비 대납에 뭐 쌍방울이 연계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김성태 회장하고 잘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김성태 전 회장도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주장은 설마 모르겠나? 뭐 전화 통화 정도도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하면서 매우 많은 사람과 만나고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인은 전혀 기억이 없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뭐 보통 이제 저녁 먹거나 술 먹거나 할 때 아는 사람 있으면 아 그래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 그리고 바꿔줄게 뭐 그런 정도로 혹시는 통화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기억 속에는 없는 거죠. 그 정도 있으면 뭐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도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씨를 모르고 실제 통화 부분도 그래서 저 정확치 않다. 통화도 안 한 것 같다. 저는 이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수사 상황이 군사 독재 정권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답변이 불체포 특권을 앞으로 좀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한계는 자기 말의 일관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예를 든다면은 지금 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대장동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반응을 했다가 뒤에 또 수습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폐지가 공약 아니었었습니까?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힘주어 말하다가 지금 느닷없이 무슨 독재 정권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좀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비추고 있는데요. 예. 과거의 독재 정권 당시의 민주화 투사들이 국회장에서 불체포 특권의 어떤 그 우산 속에서 뭐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은 민주화라든지 한국 정치 발전과 하등에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민주화 이후에 많은 정치인들이 불체포 특권을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그 우산 속에 지금 숨어드는 그런 행태 때문에 최근에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여당의 지금 당대표 경선할 때 그 경선 주자 중에 아예
차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은 불체포 특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공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치 또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그 검사 그리고 경찰에 대한 그런 회의감을 피력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그 뭐 독재 정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별로 그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가 또 한 이야기 중에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에 대한 공격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응을 하겠다는 이제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작심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란 단어도 쓰지 말고 검찰 리스크로 써달라라고 했고, 민주당의 전반적인 입장은 이재명 대표를 계속 이렇게 범죄자로 몰고 가면서 민주당 전체를 그렇게 몰고 간다. 그래서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밝혔고요. 예. 그래서 나는 죄가 없으니까 검찰에서 부르면 가서 소명을 하겠다.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제1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러면서 두 개를 분리하면서도 본인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계속 당에서는 대표의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좀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분리 대응이라는 게 꼭 이재명 대표가 뭐 죄가 있어서 민주당과 분리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이 전체적으로 휩쓸려가는 그런 것들을 또 밖에서 검찰이나 야당에서 많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분리하자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 해명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검찰이 당초 지정한 것으로 알려진 날은 27일 아니면 30일 이 둘 날짜를 이제 지정을 했었는데 28일 토요일로 이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검찰과 조율이 된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28일 토요일로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 신문이 나오지 않는 신문이 이제 쉬는 토요일로 일부러 지정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인데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겠죠, 언론으로부터.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민생의 그 투혼을 불사르겠다라는 의지를 또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평일에는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겠다라는 명분인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일정도 자기 주도성 있게 이렇게 정하면서 어쨌든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소환에 불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명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참 묘한 것이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 민주당의 대표인데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이 과연 득인가 실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원들이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정적 인식이 거의 57%, 물론 이제 이거는 여론에 따라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땐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사법 리스크를 마치도 지금 정권의 검사들이 주도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변호사비 그 대납도 그렇고 전부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당내에서는 소환 조사에 이번에는 응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항상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항상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돌파를 해왔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도 보면 너무 지나치게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도고 끌고 가는 거, 거기에 당이나 아니 여론들이 이제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재명 대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 오라면 가지요. 그래서 검찰 출두라는 행위 자체를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 아닌 걸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검찰 출두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검찰의 얘기나 여론전이나 이런 거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아예 범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런 또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나는 죄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검찰이 또 이걸로 부르겠다 저걸로 부르겠다 그렇게 계속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당이 엄청나게 무슨 심각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오히려 뭔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이런 것들에 끌려가는, 검찰이 주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거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나는 죄가 없고 당당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내가 얼마든지 맞서서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좀 사소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면서 분리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의원만 한 40여 명이 갔었고 지지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갔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그림을 연출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지금 당내 문제도 아니고 당과 당 또는 권력에 의한 압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개인 문제잖아요. 예.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그 출석 때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소위 눈도장을 찍으니까 이미 이제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나는 분명히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갈 거야라고 천명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골목골목에 있다가 저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 의원들도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이 총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민주화가 돼 있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당내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요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천권의 당대표의 그 권한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눈도장을 찍는 그런 웃지 못할 총극이 혹시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개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방금 이제 정 의원님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물론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의원들이 자진해서 가겠다라는 걸 말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발적으로 가거나 지지자들이 가거나 이런 건 말릴 수 없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도 계속 법정에 출두할 때 자연스럽게 관계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왔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당이나 이런 데서 좀 조직적으로 움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서로 다른 그림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로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일정을 전부 다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갔습니다. 자, 잠행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출마를
사실상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출마 기정사실이었는데 자명에 들어갔다는 것은 출마를 다시 한번 고심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제 생각으로는 본인 자신도 결정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조언도 구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이거는 그 나경원 전 의원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고민이 길어지고 또 이제 사실은 당대표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도 정치인들은 사실은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면은 자신에게 좀 명예로운 퇴로를 좀 열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과 함께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힘을 보태려고 했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예. 지금 나가야 된다라는 또 입장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 고민이 길어진 데다가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가든 안 나가든 지금 얘기하는 거 자체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마치 또 폭탄 선언인 것처럼 또 인식이 돼가지고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저 지금 안 나가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도 얻은 게 없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패자가 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이든 나가든 안 나가든 고민하고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고민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여론조사 지지율 부분일 텐데요. 자,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최근 좀 요동치는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이 부분이 나경원 전 의원의 결심에 좀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게 초반에 나경원 전 의원이 독주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장연대라는 또 연대설이 나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순식간에 뒤집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며칠 사이에 특히 이제 설을 지나면서 이게 더 벌어지다 보면 나 전 의원이 과연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또 당원 70%에서 100% 반영으로 규칙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지금 당원들의 마음이라는 게 특히 작년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한번 겪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단결을 해서 확실한 어떤 그 당이 대통령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민심들이 좀 뭉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여론의 이것도 점점 그 나 전 의원한테 불리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국민의힘을 주도하는 세력은 아이 괜히 결선 투표 얘기를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엄청나게 지금 도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안정권에 들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나경원 안철수. 실제로 경선에 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 안철수를 합하면은 김기현을 압도하는 수치가 여전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나경원 그 전 의원으로서는 제가 볼 때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내가 떨어질 망정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는 계산이 가능할 수도 있는 수치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 세력이나 또는 나경원 측의 입장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응답률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정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접는 쪽으로 마음을 정한다면 이 지지율 누구를 지지하고 물러설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어떻게 협상이나 딜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지금 상황이 자기는 감당하기 힘들다 하면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지렛대를 자기한테 좀 주기를 바랄 것 같은데요. 그 해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라든지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성명 발표하는 거 봐서는 예. 이렇게 거칠게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여태까지 정당 정치에서 보지 못한 그런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왜 웃기면서 슬프다는 말을 하잖아요. 예, 예. 웃프다 그러는데 이 경우는
웃기면서 이제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초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사실 그 국회 내에서 초선이라고 하면 좀 뭔가 이게 개혁적인 목소리도 내고 좀 당의 일정과는 다르게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도 좀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번에 이 연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돌린 것을 보면서 너무 윤심만 바라보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 아까 정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여의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너무 일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작년에 이준석 대표를 내쫓았을 때 그게 지금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무리를 일으켰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실을 분노하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이 잘못한 게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대응하는 그때 나경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자마자 장제원 의원이 바로 무슨 반윤의 뭐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냐. 무슨 어디 반란 수괴처럼 취급을 했고요. 또 어제 김대기 실장도 해임은 대통령의 명확한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까지도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초선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정치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어떤 매장시키는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잘못이 많지만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이 명분이 그래 정말 대통령실이 참을 만큼 참았어. 나경원 전 의원이 잘못했어. 라고 생각할 것인지 이거는 정말 분리해서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정말 정당 비민주주의 그리고 정말 국정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가. 그럼 앞으로 집권 여당이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국민의 신뢰를 매우 잃어버리는 지금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게 방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제 대통령실의 반응이 조금 과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야기한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다. 자, 이 발언도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상에 공직을 한 사람에게 2개 주는 것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 공직을 받고 2-3달 만에 또 당권 경쟁을 노리겠다라는 그 인식 자체가 사실은 당원들에 의해서 이것도 판단돼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해임이 되니까 사실은 해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예. 강력한 징계 수준의 해임이 나오니까 이건 대통령의 뜻이 아닐 거다 그랬는데 저는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을 바보로 아는 거 아니냐 내지는 뭐 굉장히 격한 발언이 나왔던데 듣는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완전히 대통령이 그러면 윤핵관에 의해서 막 그냥 이렇게 그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그 표현을 함으로써 윤핵관을 공격한 게 아니라 결국은 쓰리 쿠션으로 대통령을 직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발언이 나오면서 상당히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당도 그렇고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봐서는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부분은 실언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2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